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4의 물결이 온다라는 책 최윤식, 최현식 님이 지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바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에 고용되어 자본 축적 도구의 하나로 살던 개인의 지위가 변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생산활동의 주인공이 되는 미래다. 증강된 지능을 가진 개인이 거대한 지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자본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없고 공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개인에게 열리는 큰 기회를 잡으려면 다음과 같은 미래 인재의 조건에 주목해서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두 번째,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세 번째, 인류의 문제, 욕구 결핍을 통찰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통찰력과 상상력에 능한 사람이 인재가 된다. 인간과 기계 사이를 파고드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 앞으로 독립적 개인으로서 첨단 기술에 의해 증강된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터전을 옮기는 개인에게 최고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참신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기회, 새로운 개인을 만나 인간관계를 확장할 기회, 신선한 재미를 지속적으로 얻을 기회. 오늘날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에서 일하는 개인은 미국인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한 변화가 우리 눈앞에서 시작될 것이다. 미중 전쟁은 인재 정쟁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스카우트 해오는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하고 국적이 어떻든 최고의 인재 스카우트하기 위한 레이더망을 가동하고 있다. 갈수록 제품의 사이클이 짧아지고 소비자의 요건은 다양해지는 시대에 인재는 모든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다. 다른 자원과 전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인재를 잡기 위해 부도난 회사를 사기도 한다. 2010년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 것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최고의 인재를 계속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구소련이 붕괴한 후에는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은 세계 최고이자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 되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글로벌 인재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 능력을 갈고 닦는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기업은 문제 해결 능력을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얻는다. 정부나 비영리 단체는 문제 해결을 통해 이윤 대신 가치를 얻는다. 문제 해결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부가가치가 달라진다. 높은 부가가치를 얻거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연봉을 많이 받거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통찰해서 해결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은 태생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학습을 통해서만 연마되며 훈련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휘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델 삼아서 인류와 세계, 자연과 우주에서 발생하는 무한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존재라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인간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태생적으로 학습 알고리즘 구조를 가져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연마하고 훈련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학습을 할 수 있는 뇌, 그리고 학습 가능 체계.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애플의 시리, MS의 코타나 등이 이런 수준의 역량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왜 사람들은 지능을 구매하려고 할까? 첫째, 지능의 차이가 부가가치의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내 연봉의 차이, 매출의 차이, 경쟁력의 차이를 만든다. 둘째, 지능을 구매하는 것은 내가 머리를 써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스마트폰이나 나 대신 지능적인 일을 많이 해줄수록 나에게는 잉여 지능과 잉여 시간이 생긴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가벼운 일들은 생물학적인 내 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자에게 맡긴다. 그래서 확보한 잉여 지능과 잉여 시간은 특별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뇌의 잉여 에너지를 인체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10월 췌장암으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는 인류 최초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하버드 대학과 MIT가 함께 설립한 보스턴에 있는 브로드 연구소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췌장암 치료법을 찾으려 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잡스의 암 유형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잡스의 암은 처치 가능한 유전자가 아니었다. 유전자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아기 의료 서비스도 막을 수 없는 대세다. 2003년 4월 8일 영국 고등법원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맞춤 아기 출산은 새로운 기술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0년의 변화는 인류 전체의 변화와 맞먹는 변화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와 맞먹는 변화다. 21세기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지난 세대보다 2, 3세대를 더 살게 된다. 인간이 120년에서 150년을 산다면 과거 6, 7세대를 거쳐야 경험할 수 있었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운송수단의 발전과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금 인류의 이동거리는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다. 조금 지나면 화성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2020년이면 언어의 경계도 무너진다. 그러면 심리적 장벽도 무너진다. 시간의 장벽도 무너진다. 디지털 영생의 3단계는 뇌 업로드 방식이다. 컴퓨터 속에 자기 뇌의 모든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현실 자아를 디지털 자아로 전환하여 영생하는 방식이다. 뇌 업로드가 현실이 되면 지금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된다. 기술, 인구구조, 경제 시스템의 변화라는 추동력 덕분에 발명가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과 필요한 비용의 문턱은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가 제조업 생태계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어 개인이 제조업에서도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개발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게 되며 수십억 명의 소비자가 집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제품과 서비스를 올려 손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의 거대한 효과다. 지능혁명 시대에는 이미 구축한 거대한 네트워크가 인공지능과 연결되면서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변하게 된다. 네트워크가 지능화될수록 그 최대 수혜자는 개인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강력하고 거대한 연결, 공유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 방식 혁명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물의 연결과 교류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본가만 할 수 있었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미래에는 개인도 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정보혁명은 개인이 채굴하고 가공하는 정보와 지식 재능을 자본을 축적하는 재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재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서 쌀, 옷, 책처럼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화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가 필요한 것을 경제자유라고 부르고 무한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대가가 필요 없는 것을 자유재라고 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경제재나 자유재를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에서 노동원가와 생산원가를 제외한 부분이 잉여이익으로 남는다. 잉여이익이 곧 재산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재산의 축적이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 부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고려한다면 경자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최종적인 부를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경제재가 많을수록 최종적인 잉여이익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재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0세기까지는 개인이 바로 이 부분에서 상업자본가와 산업자본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하지만 정보혁명은 개인이 아주 적은 경제적 대가만 지불하면 정보와 네트워크라는 아주 강력한 경제재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개인도 세계의 뇌를 활용하여 물리적 잉여시간과
생물학적 잉여 지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잉여 시간과 지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획득한 재화를 재가공하여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잉여 시간과 잉여 지능을 재화를 재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정신문화활동에 투여하게 되면 정신문화활동에서 얻어진 산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출현인 셈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늘지 않더라도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추가적인 잉여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자본은 정신문화활동에서 얻어진 산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신적, 문화적 재화는 기업을 통하기보다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개인의 새로운 일자리, 부의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개인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와 부의 중심이 이동한다. 부가 형성되는 방식도 바뀐다. 경제활동의 구조도 바뀐다. 투자의 대상과 기회도 바뀐다. 이런 미래의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직업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에 고용되어 자본 축적의 하나의 도구로 사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래에는 오히려 한 고용주와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급변하는 세계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기회를 얻으려면 독자적인 개인으로 분리되어 첨단 기술에 의해 증강된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으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터전을 이동해야 한다. 이제 회사에 취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기만의 무대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30%가 이미 프리랜서에 속한다. 많은 개인이 피고용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큰 번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한다. 이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락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단계에서 벗어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지능혁명에 의해 개인의 능력이 증강될수록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언하는 개인이 더 많아질 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될 개인은 몇 가지 특징을 형성할 것이다. 개인이 가고자 하는 길,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에 열광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조건과 분량만큼 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자유를 추구한다. 다음은 진실성이다. 조직에서 자유로워지면 가면 속에서 자신을 감추거나 남들 앞에서 계산된 표정을 짓지 않아도 되고 정체성의 손상도 덜 입고 자기를 최대한 표현하면서 본래의 자아를 유지하는 진실성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대신 개인의 일에 책임감을 부여받는다. 증강된 개인은 스스로 정의하는 성공을 추구한다. 그들은 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자기를 위해 자본을 축적한다. 개인 자본주의는 20세기 후반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임계점을 통과 중이다. 최소 10년에서 20년은 이런 변화가 현실에서 하나씩 실현되는 전환기가 될 것이다. 엘빈 토플러는 20년 이내 익숙한 직업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이면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대이동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즉 지능혁명의 시대로 대이동, 개인 자본주의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다. 익숙한 직업이 사라지는 이상으로 미래에는 개인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